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요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이 조금 상충되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프로시저를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봤더니 LV 디스펑션이 생겼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8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체구가 좀 작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슴 아프시고 숨찬 증상이 있어 오셨고 혈압 고지혈증, CVA도 있었는데 TIA 정도 있어서 일상생활하고 거동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BNP도 약간 증가돼 있고 크레아틴이 조금 높았습니다. GFR이 한 50 정도 됐고요. 리스크 스코어가 조금 높았던 환자입니다. 심전도상에서는 큰 이상 소견은 없었고요. 에코를 봤더니 에코에서는 LV 펑션은 정상이었습니다. AS 환자들 대부분 LVH 있는 이렇게 LVH 있고 펑션은 노말이었던 환자고요. 트리커스 에어리틱 밸브였고 민프레셔는 46, Vmax 4.5, 에리어는 0.6에서 0.7 정도 시비어 AS 환자였고 그래서 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입원했던 건 아니고 에코 보는 파트 선생님들한테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시비어 심토마틱 AS 환자다라 그래서 이제 수술을 권유했는데 수술을 안 하셔서 타비 쪽으로 저희가 플랜을 잡았던 환자고요. 그래서 엔지오를 시술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디퓨즈하게 병변이 있고요. 특히 LAD가 특히 미드 포션이 조금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서컴도 디퓨즈하게 병이 있었지만 원체 작아서 저는 고민 없이 그냥 시술 전에 타비 시술 전에 여기만 그럼 해결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보시면 심토마틱 시비어 AS에다가 CAOD 2베슬 리스크가 높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타비 전에 미드 LAD 시술하고 타비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미드 LAD는 이렇게 DS로 해가지고 조금 길게 32mm짜리로 해가지고 시술은 잘 마쳤고요. 시술하고 나서 환자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타비를 하시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인터벌을 두고 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플래닝 CT를 보시면은 이 칼슘이 약간 익센트릭하게 있습니다. NCC 쪽에 좀 많고요. RCC 쪽은 없고 LCC 쪽에도 조금 칼슘이 많지 않. 주로 NCC 포션에 칼슘이 굉장히 많았던 환자고요. 앵귤레이션은 괜찮았고 코로너리 하이트는 레프트가 조금 낮긴 했지만 우리 프로텍션 리커멘드하는 10mm보다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10.4 정도 됐던 환자여서 프로시저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커스 모보랩뷰를 통해 가지고 프로시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앵글도 심하진 않았고 와이어도 쉽게 잘 통과가 됐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커스 모보랩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밸브를 디플로이를 하고 있었고 중간 정도에서 확인했을 때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아이디어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 밸브를 폈는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NCC 쪽이 상승되는 그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지점까지 가서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NCC 포션은 한 2mm 정도. 근데 LCC 포션이 이렇게 너무 샬로하게 들어가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했고요. 조금 더 깊게 임플란테이션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NCC 쪽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갔는데 LCC가 너무 샬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두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이 계속 이렇게 펌프업이 되면서 약간 올라가는 패턴이 되면서 LCC가 이렇게 샬로하게 되는 포션을 해서 세 번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프록토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했고요. 왜 이렇게 자꾸 그러면은 얼라이먼트가 안 맞을까 고민을 했더니 아마 칼슘이 익센트릭하게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앵글이 유지되지만 펴지면서 이쪽 칼슘이 심한 데에서 칼슘이 없는 쪽으로 힘이 전달이 되면서 이쪽이 좀 올라갔던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는 상태에서 발론을 밸브를 열기 시작했고 앵글도 가능한 한 좀 버티컬하게 하려고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좀 안심이 되는 깊이로 잘 안착이 돼서 봤더니 아이스를 봤던 환자입니다. 아이스에서도 파라벨룰라 릭이 뭐 마일드한 정도, 트라이비얼한 정도여서 파이널 엔지오에서도 역시 뭐 릭이 많지 않아서 코로너리 플로우도 이상 없어서 끝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고 에코 보는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밸브 그 펑처 사이트도 다 클로징 디바이스를 사용했던 상태입니다. 근데 에코 보시는 선생님이 밸브 디스펑션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LAD 테리토리 쪽으로 이렇게 밸브 디스펑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파이널 엔지오를 리뷰를 해봤더니 그 메인 쪽은 괜찮은데 LAD 테리토리 쪽으로 코로너리 플로우가 조금 느리다라는 게 보여줬습니다. RC에서 이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NGO를 찍었는데 저킨을 걸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뷰를 가지고 찍었더니 역시 LAD 플로우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 셀 쪽으로 좀 셀렉션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와이어를 내비게이션 넣고 NGO를 찍었더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이고널 나오는데 뭔가 그 필링 디펙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뭔가 엠볼라이데이션이 된 패턴이고 이것 때문에 LAD에 이제 MI가 오면서 LV 디스펑션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엔지오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 경험상에서는 스럼버스보다는 티슈 엠볼라이제이션 패턴의 양상의 이 엔지오 필링 디펙트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그냥 스텐으로 붙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와이어는 굉장히 잘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스텐을 넣었는데 스텐이 요 밸브 셀을 통과할 때 약간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다시 빼려고 했더니 스텐이 여기 밸브의 인트랩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근데 다행히 이 안에 있는 밸브에서 완전히 디슬록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 카테터를 조금 더 밀고 같이 조금 서서히 힘을 주면서 빼기 시작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걸렸던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 안 빠졌으면은 스네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스네어 안 하고 그래서 아래쪽 다리 라이트 페모랄 쪽으로 해가지고 스텐트는 뺐고요. 그 다음에 다시 EBU하고 와이어 넣고 봤더니 그 필링 디펙트 있었던 티슈 엠볼라이제이션 의심되는 소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너 카테터를 넣고 시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이드질러 넣고 그 부분에 이제 스텐트를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봤더니 이 뒤쪽으로 다시 마이그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텐트 넣었던 부위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옆에 이제 세컨 오퍼레이터가 뭐 석션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저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안 됐고 약간 더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저게 또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발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론한 다음에 봤더니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개 이렇게 그대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가이드 질러 넣고 이번엔 가이드 질러 아까는 조금 가이드 질러가 좀 깊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깊지 않게 넣고 타겟을 정해서 그 부분에 스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디지털 엠볼라이제이션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잘 이렇게 벽으로 밀어서 프로시저를 잘 끝냈던 환자고요. 콘트라스트가 많이 들어가서 이 AKA가 와가지고 2, 3일 정도 CRRT를 하고 다행히 좋아지셔가지고 약제를 가지고 퇴원을 했던 환자고요. 밸브 디스펑션 있었던 거는 3개월 에코 팔로우업에서 다 좋아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잘렸네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밸브가 약간 손상이 됐는지 밸브 쪽에서 약간 마일드 AR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T나 뭐 CT를 찍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환자는 증상 없고 전 AR이 더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쇼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심테마틱 시비어 AS에 LA COD 2베스를 있었던 환자분이시고 이게 얼라이먼트가 익센트릭 카시피케이션 때문에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여러 번 발론을 좀 폈다 넣었다 하다 보니까 LAD 쪽으로 엠볼라이제이션이 됐던 것 같고요. 그거를
또 치료하는 중에 스텐트가 한번 망가졌고 다행히 잘 치료가 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환자들한테 뭐 LA 그 코로너리 아테리 프로텍션이 도움이 될지, 그 다음에 이 컴퍼니에서 리커멘드하는 건 저희가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쭤보니까 그거 이상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밸브 펑션에 좀 장애가 온 건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